우리들의 이야기가 있는 곳 K타운 투게더. 안녕하세요, 박혜란입니다. 반갑습니다. 정진구입니다. UN 아동기금 유니세프에서요. 네. 2013년도에 부유한 국가 아동의 주관적 웰빙이라는 조사 결과를 나타냈는데요. 네네. 한국 청소년들의 학업 스트레스 지수가 50.5%. 반이 넘어요? 이 조사 국가 가운데 예예. 1등을 했다고 합니다. 아 진짜로요? 우리 학생들이 그렇게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너무 불쌍하다. 그러니까 말이에요. 아니 근데 미국도 예. 미국도 만만치 않아요. 미국도 그래요? 40.6%로 평균보다 높은 건 마찬가지인데요. 네. 이게 사실 그 우리 한국 아이들이 네. 행복 지수는 꼴등이었다는 거. 스트레스를 그렇게 받으니까 행복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말이에요. 그래서 예, 오늘 예. K타운 투게더 월요일 네. 학업 이야기는 이 아이들의 스트레스 받는 아이들의 스트레스를 조금 더 풀어줄 수 있는 네. 그런 얘기로 담아봤습니다. 네, 자 그래서 저희가 또 모셨습니다. 자 아이비드림의 이정석 원장님 함께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원장님. 안녕하세요. 스트레스. 선생님. 제가 스트레스 몰고 다니나요? 아니, 반갑긴 아니 한데 해소가 되지 않나요? 사실 선생님도 프로필을 보면 네. 뭐 사실 위화감 느낀 건 마찬가지예요. 대단하시죠. 학부는 UC 버클리, 네. 하버드 대학원을 나오시고 스트레스. 하지만 오늘 좋은 얘기를 그죠? 네, 해주실 걸로 기대합니다. 그럼요. 네. 시작도 하기 전에 부담이 네. 확 오시죠? 네, 갑자기 없던 스트레스를 갑자기 막 주시는 것 같아요. 네. 아니 근데 앞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우리 아이들이 스트레스를 정말 많이 받나 봐요. 네. 아무래도 네. 이 공부하고 이제 또 공부하는 목적, 네. 사실 한국 학생들의 궁극적인 목적이 대학에 입학하는 게 되다 네. 보니까 대학을 입학하기까지의 굉장히 많은 시간과 노력, 거기다가 이제 그러다 보니까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 오늘은 그 스트레스를 조금이라도 줄어드릴 수 있을까 해서 네. 이제 공부하는 방법과 요령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좋다. 좋습니다. 모든 아이들이 예. 이 방송을 보면은 사실 모든 좀 스트레스가 좀 날아가지 않을까. 일단 우리 그 부모님들이 얘야 빨리 와라 좀 부르셔야 될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이제 원장님의 경험에서 우러난 노하우를 알려주시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뭐 학교 학벌 보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그냥 신뢰가 가요.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네. 선생님 공부 조금 하고 성적 높이는 방법이 있는 거죠. 그런 건 없는데 네. 효율적으로 하는 방법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어쨌든 이 시간에 조금씩 어떤 식으로 효율적으로 공부를 할 수 있을지 네네. 그리고 잠깐 말씀하신 대로 제 경험도 좀 말씀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여보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제일 먼저 신경 써야 되는 거 어떤 거예요? 네. 가장 중요한 거는 아무래도 학교 생활에 기본적으로 충실하는 게 아무래도 가장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가장 중요하면서도 또 가장 쉬우면서도 가장 쉽게 잊어먹는 것들이 바로 이제 학교 생활인 것 같아요. 그냥 그 이유는 간단해요. 뭐든지 매일 같은 생활을 반복하게 되면은 예. 그 반복에 의해 갖고 좀 무뎌지는 거죠. 너무 그러니까 이제 익숙해져서. 네, 너무 예. 익숙해지니까. 예. 항상 기억해 보면은 이제 방학이 끝나고 그죠? 계약을 하게 되면 물론 그 스트레스도 있지만 계약한다는 스트레스도 있지만은 그런 어떤 익사이먼도 있고 네. 또 학교를 시작하면서 아주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잖아요. 학생들도 그렇고.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 그게 처음에는 그 익사이먼이 계속 한 달, 두 달 학기가 끝날 때까지 가야 되는데 시간이 지나면 이제 그냥 매일 같은 생활이 되다 보니까 그걸 잊어먹게 돼요. 그래서 그 동기부여를 항상 한 달 해야 된다는 게 자기를 계속 동기부여한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그 모든 학생들한테 어려운 점인 것 같습니다. 맞아요. 우리가 그렇겠네요. 생각해 보면은 방학 끝나거나 아니면 새 학기가 시작될 때 네. 공책을 딱 보면 공책 앞에는 콕콕 눌러서 정말 글씨 열심히 그죠? 맞아요. 공부한 티 팍팍 나게. 그리고 뭐 교과서도 다 미끌고 가면서 네. 자르게 하는 애들도 있었어요. 그렇죠. 네. 색색 펜으로. 네. 조금 며칠 지나면은 세 페이지 넘어가면 그죠 초심. 네, 그죠? 초심이 네. 굉장히 중요한데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럼 학교 생활을 어떤 식으로 이제 하면은 좀 잘할 수 있느냐.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사실 세 가지를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근데 네. 사실 굉장히 간단합니다. 이제 그냥 한국말로 하면은 듣기, 말하기, 쓰기예요. 듣기 말하기 쓰기? 기본. 네, 가장 예. 기본적인 것들입니다. 누구나 다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잠깐. 지금 말씀하시려는 게 예. 흔히 우리가 들었던 열심히 공부하면 성적은 올라요. 뭐 이런 얘기 하시려는 거 아니시죠? 열심히 공부하면 성적은 올라요. 사실입니다. 그게 네. 틀린 건 아닌데 말씀드린 효율적으로, 그죠? 네. 근데 이제 기본적인 걸 제가 말씀드려요. 기본적인 자세가 학교 생활을 열심히
하는데 중요한 기본적인 자세가 듣기, 쓰기, 말하기를 굉장히 잘 해야 된다는 거예요. 듣기라는 거는 수업 시간에 선생님 말씀을 잘 듣는 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일단은 첫 번째 태도가 이제 학생이 학교를 딱 갔어요. 클래스에 딱 들어갔어요. 그러면은 처음부터 말하거나 쓰진 않거든요. 선생님이 말하고 그것들 제가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보통 이제 한 클래스당 40분, 45분, 50분까지도 되겠지만은 그 시간을 내가 어느 정도 깊게 열심히 듣냐에 따라 갖고 내가 그 다음에 시험 성적뿐만이 아니라 내가 숙제하는 양도 그렇고 나중에 공부해야 되는 양이 상당히 줄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많은 학생들이 어떤 학생들은 이거는 저뿐만이 아니라 개인적으로도 다 아마 그런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네, 이제 어떤 학생들은 수학 시간에는 영어 공부하고 영어 시간에는 수학하고 딴짓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있잖아요. 예. 네, 실질적으로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경우하고 실질적으로 선생님이 하는 말을 다 내가 들어갖고 들으면은 다 이해가 나요? 다 100%뭐 외워지는 거 아니잖아요. 그럼요. 하지만 그걸 들은 다음에 집에 가서 다시 리뷰를 했을 때, 홈워크를 했을 때도 있고 시험 공부할 때 그 들은 게 있으면은 그 시간이 상당히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학교에서 공부하는 시간이 실질적으로 공부하는 시간인데 그냥 학교를 계속 그냥 정말 그냥 가는 식이 되다 보면은 네네. 그냥 학교 가서 멍하니 앉아 있다가 집에 와갖고 이제 시험을 보야 된다 그러면은 다시 공부해야 되는 이런 그렇죠. 시간이기 때문에 맞아요. 그런 애들 많잖아요. 그 과외를 받는다든지 예. 밖에서 따로 사교육을 받아서 미리 네. 진도를 뺀 아이들은 네, 수업 시간이 사실 좀 무료할 수도 있거든요. 원래 배웠던 거라서. 네. 그래서 그런 어떻게 보면 잘못된 경우들이 참 있잖아요. 그럴 수도 있죠. 네, 그래서 물론 이제 선행학습이 나쁜 건 아닌데 네. 그 선행학습 때문에 학교 생활이 무료해져 갖고 학교 생활에서 학교 선생님이 하는 말에 들어오지 않는다면 그거는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성행학습이 잘못된 게 아니라 선행학습으로 되는 이런 폐단들이 네네.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그렇군요. 그래서 아이들이 그런 얘기 하나 봐요. 오늘 학교에서 뭐 배웠니? 그러면 몰라요. 배운 게 없는데요. 네. 이런 얘기 하거든요. 네, 정말 멍하니 앉아 있다 오는 거잖아요. 그런 경우들이 상당히 많죠. 한 학생뿐만 아니라 학생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네네. 이 부분을 사실 뭐 제가 이제 그 듣는 거에 대한 기본적인 거를 물론 사실 웹에 가서 어떤 식으로 how to listen 뭐 이런 것만 그냥 웹만 그 구글만 쳐봐도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하나 제가 이제 짚고 넘어갈 예, 그럴 필요는 저는 없을 것 같고 하지만은 그 듣는 거의 중요성을 부모님들도 학생들도 깨달아서 학교 수업 시간에 집중해야 된다는 거 꼭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야, 학교 시간만 열심히 들어도 집중해서 잘 들어라. 네. 그렇죠. 네.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 한국하고는 좀 다른 게 이제 저희가 한국 학습의 이제 습관이다 보니까 이제 네. 듣기는 있고 쓰는 건 있는데 말하는 게 보통 없어요. 근데 이제 미국 고등학교뿐만 아니라 이제 이 고등교육 이 나중에 대학까지 아니면 나중에 대학원을 가더라도 네. 이제 말하는 기회들이 주어지고 말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는 participation이라고 하죠. 네. 저희가 저 추천서를 한번 살펴봤을 때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선생님 추천서에 네. 15가지 사항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participation이었어요. 아, 그게 있었나요? 네, 그래서 participation이라는 게 학교 수업을 하는 도중에 어느 정도 같이 참여해 갖고 이제 그 디스커션을 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디스커션이 말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 participation을 학생이 얼마나 하냐에 따라서 그리고 어떻게 잘 하냐에 따라서 성적이 실질적으로 올라갈 수도 있고요. 올라갑니다. 네. 파티시페이션이 많은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선생님과의 관계들도 굉장히 좋게 할 수가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게 네. 저학년 때부터 이렇게 발표하는 그런 교육 시스템이어서 아이들이 참 말을 잘하는 거겠죠. 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게 잘 돼 있죠.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 선생님도 질문하게 되면은 학생들이 다 손을 들고 그다음에 이제 지명을 하게 되면은 얘기하는 게 습관적으로 돼 있어서 그러니까 클래스가 단순히 일방적으로 선생님이 가르치는 게 아니라 같이 얘기를 하는 시간들이 있기 같이 때문에 참여하고, 그 네. 참여하는 시간에 내가 그냥 가만히 있다라고 한다면은 그게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네. 말씀드린 대로 나중에 추천서를 받을 때도 선생님한테 뛰지도 않고 그렇죠. 그리고 심지어는 이제 학생들 사이에서도 그냥 조용한 학생이 되다 보니까 그래서 그 파티시페이션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그 파티시페이션을 할 때는 파티시페이션을 많이 하는 학생들이 또 이제 나중에 제가 이제 지금 공부 잘하는 거 하고 공부하는 네. 요령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일반적으로 질문이 있는 학생들이 모르는 학생들이 질문을 있지가 않아요. 그렇죠. 예. 아, 그렇죠. 그래서 아니까 모르는 것도 생기는 거잖아요. 아니까 모르는 게 생겨. 아예 모르면은 백지면은 질문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예. 때문에
일반적으로 파티시페이션 하는 학생들은 잘 듣고 그리고 준비가 돼 있는 학생이고 그렇기 때문에 파티시페이션 하는 거고 그렇다면 내가 그렇게 파티시페이션을 하는 학생이 되고 싶다면은 네. 거꾸로 잘 듣고 준비를 해가는 예습을 해가는 그런 습관을 꼭 들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네요. 일단은 그냥 조금 몰라도 뭔가 궁금하다 하면은 좀 많이 참여하고 네. 또 선생님이 제가 뭐 꼭 공부를 잘해서가 아니라 굉장히 열심히 열정을 갖고 하는구나 네.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아주 예,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 다음 어떤 게 있죠? 네. 그리고 난 다음에 아까 네. 이제 저희가 이제 듣기하고 말하기를 했는데 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쓰는 쓰기. 거예요. 예. 그래서 쓰는 거는 이건 정말 쓰는 것만큼 사실상 네. 더 중요한 것도 없는 것 같아요. 그 이유는 예. 듣고 있을 때 얘기하기로는 내가 만약에 뭔가를 듣고 보고 했을 때 예. 실질적으로 하루만 지나도 듣고 본 거에 반 이상을 잊어먹는다고 해요. 네. 저희 이제 메모리가 그런 겁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들은 거를 내가 쓰게 됐을 때요. 네. 그게 그리고 쓰고 그걸 한 번만 반복을 해줘도 그 기억력이 오래 간다고 해요. 그래서 선생님이 말을 하는 것들을 중에서도 중요한 것들, 선생님이 강조하는 것들은 쓰는 게 좋고 또 선생님들이 일반적으로 이제 특히 저학년일수록 써줘요. 그러면 이제 저희는 그쵸. 받아쓰기를 합니다, 학생들이. 그 받아쓰기 하는 거를 이제 얼마나 꼼꼼하게 잘 하느냐. 실질적으로 뭐 쉽죠. 일반적으로 저학년일수록 이래요. 이제 선생님이 쓴 거 내가 받아 쓴 다음에 나중에 시험 때 되면은 거기 쓴 거 중에 선생님이 이게 중요하다라고 가르쳐줘서 그렇죠. 예. 그것만 공부해도 100점을 받아요. 실질적으로. 근데 그런 기본적인 거를 사실상 어릴 때부터 가르치는 건데 만약에 받아쓰기를 못한다라고 한다면은 나중에 내가 나중에 왔을 때 공부할 때 뭘 공부할지도 모르고 어떤 걸 내가 이제 이해하는 그 이해력도 많이 떨어지고 그렇게 돼요. 근데 그 쓰기 얘기를 하다 보니까 학생들이 그 쓰는 어떤 식으로 쓰는지 네. 방법을 모르는 학생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선생님이 말씀을 하시면 그냥 고개 파묻고 계속 쓰다가 수업이 끝나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네, 그런 예. 경우가 있어서 예. 이제 제가 오늘 하나 소개해드리고 싶은 어떤 이 쓰는 네. 테크닉이 있습니다. 그래요? 예.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자막에서 한번 보실 수 있을 텐데 예. 이게 이제 코넬 라이팅 테크닉이라고 예, 해요. 들어봤습니다. 네, 예. 그래서 이거는 한 50년대에 이제 코넬 대학에서 교수가 이제 쓴 책에서 나온 방법인데,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쓰는 노트 테이킹 어떤 테크닉이에요. 네네. 그래서 보통 저희가 이제 그 노트를 보면은 일반적으로 이제 굉장히 그 라인들이 있고 그리고 왼쪽에 이제 그 어떤 수직으로 라인이 하나 예, 조금 예. 있죠. 네. 그러면은 일반적으로 저희가 쓰는 게 그쪽 그 왼쪽에 조그만 란은 그냥 놔두고 음. 오른쪽에다 그 이제 쓰게 돼요. 네. 근데 지금 한번 화면을 보시게 되면은 한번 저희가 이제 백지를 갖고 있다 생각을 해보죠. 예. 백지를 갖고 있으면은 그 수직 라인을 한 3분의 1 정도, 한 4분의 1 정도의 수직 라인을 하나를 그려요. 그래서 그리고 난 다음에 위에다가 또 역시 수평 라인을 하나 그리고 제일 밑에다가 좀 스페이스를 남겨두고 수평 라인을 하나 그려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I자인데 보시면은 그렇죠. I가 좀 옆으로, I에서 그 중간의 라인이 좀 옆으로 간 I자 같이 보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난 다음에 이게 그냥 쉽게 뭐 자루 그려도 되고 하나 그려요. 그리고 난 다음에 선생님이 얘기한 거라든지 듣고 있으면서요. 아니면 네. 선생님들이 쓴 내용들을 오른쪽에다가 넓은 공간에. 넓은 공간에다가 쓰는 거예요. 쓰는데 선생님이 쓴 거는 그대로 받아 쓰면 되고요. 만약에 얘기를 하는 걸 내가 쓴다라고 한다면은 이제 중요한 부분들을 쓰면 돼요. 근데 쓸 때도 항상 이 글을 보더라도 그냥 한 줄이 아니라 그냥 줄이 없이 그냥 그 스페이스가 없이 막 쓰면은 빽빽하게 쓰면은 나중에 보기가 이제 어려워요. 네네. 그래서 보통 이제 불릿 포인트라고 하죠. 하나를 쓴 다음에 조금 띄고 또 하나를 쓴 다음에 또 띄고 조금씩 뜨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어떤 뭐 짧게 몇 줄을 쓰고 끝난 다음에 또 다른 포인트를 갖다 쓰고 그래서 그러면은 사실상 정리가 좀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왼쪽에 조그만 공간은 수업 시간 때 글 쓰는 건 아니고요. 일단 이렇게 노트를 하나 만들어 놓은 다음에 제가 이제 이때까지 들은 거 받아쓰기 한 것도 노트를 만들어 놓은 다음에 나중에 그 노트의 그 옆자리에다가 내가 옆에 썼던 내용들을 그 키포인트, 메인 아이디어를 그쪽에다 간단하게 쓰는 겁니다. 네. 그래서 내가 만약에 뭐 예를 들어서 그냥 옛날에 뭐 얘네가 히스토리 공부를 하는데 히스토리 중에 무슨
어떤 인물에 대해서 제가 썼어요. 예. 그렇다면 왼쪽에다 그 인물에 대해서 그 이름을 쓰고 그 사람의 뭐였는지 이게 어떤 무슨 배럴이었는지 아니면 네, 뭐였는지 이런 걸 쓰는 거예요. 그래서 옆은 나중에 가서 그것들을 요약하는 것들을 아주 간단하게 쓰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하면은 저희가 지금 갖고 있는 게 일종의 어떤 그 뭐라 그러나요? 그 플립 노트라 그러나요? 저희가 실질적으로 이 노트가 공부를 할 때 한 네. 페이지에는 내용을 쓰고 한 페이지에는 답을 쓰고 해갖고 그렇죠. 이렇게 돌려가면서 공부를 하잖아요. 네. 실질적으로 노트가 그렇게 된 겁니다. 그리고 또 공부하는 방법, 이렇게 노트를 한번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은 이제 그거를 이제 나중에 제가 정말 이게 내 걸 만들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한번 내가 쓴 걸 한번 읽어보고 나중에 이거 덮어버려요. 예. 오른쪽에 이 노트를 쓴 거를. 그리고 이제 그러면 이제 메인 포인트만 있죠. 네. 키워드만 따로 뽑아 읽어. 놓은 것들. 네, 그래서 예. 키워드만 보고 내가 뭘 썼는지 한번 내가 유추해 보네. 네,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네. 그런 식으로 한 페이지당 한 10분 정도만 쓰더라도 그거 한 번만 하고 나면 나중에 돌아가서도 잊어먹는 일이 별로 없어요. 나중에는 전체적인 그 원문을 볼 필요가 없겠네요. 나중에는 예. 그것만 보고 네. 만약에 그걸 말씀하신 대로 이게 뭘 얘기하는지 한번 생각해보고 네. 만약에 기억이 안 나면은 읽으면 되는 거고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막에 그 밑에다가 이제 라인을 했잖아요. 예. 거기다가는 서머리를 하는 겁니다. 이 페이지의 가장 중요한 사항들 서머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뭐 개인 입장에서 보는 시각일 수도 있겠죠. 그럴 수도 있죠. 그럴 예.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실질적으로 굉장히 객관적인 사실일 수도 있겠고 네. 거기에 만든 글을 서머리를 해놓으면은 나중에 공부할 때 전체를 다 보는 게 말씀하신 대로 나 이제 키 포인트만 보더라도 그게 기억이 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네. 이 방법을 상당히 유명한 방법이고 예. 많은 대학들에서 인류 대학에서도 이 방법을 대학 학생들한테 테크닉을 가르쳐주고 그 테크닉을 쓰게 해요. 네. 그래서 만약에 지금 학생이 초등학생은 좀 어리겠지만 중학생, 고등학생이다라고 한다면은 이 방법들을 벌써 조금씩 연습을 한다면은 네. 나중에 저희가 이제 그 시험을 볼 때라도 그렇고 예. 공부 잘하는 방법을 저희가 얘기하고 있는데 예. 나중에 그 도움이 직결되는 되겠군요. 네. 3살보다 8까지 간다는 얘기 있잖아요. 이런 네. 속담에 어떤 평소 학습 습관이 이 학생들한테 도움이 좀 될 텐데 평소에 좀 공부를 잘할 수 네. 있는 이런 네. 생활 습관 같은 거 뭐 이런 거 있어요? 있습니다. 그래요. 예. 일단은 학교에서 저희 좀 이제 간략하게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처음에 너무 이 노트에 대해서 예, 굉장히 길게 네. 말씀을 드린 것 같아서 일단은 학교에서 생활을 잘했으면 집에 왔을 때 해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제 아이들한테도 가장 첫 번째로 이제 시키는 게 이제 습관이 돼서 아이들이 해요. 네네. 전에는 그러진 않았어요. 근데 아이들이 어떤 일들이 많냐면은 갔다 와서 딱 책가방 놓으면은 뭐부터 하나요? 냉장고부터 열죠. 그거는 말릴 수가 없고 다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네. 제 아이는 아이스크림을 먼저 찾는데 네. 그걸 떠나서 이제 뭘 하냐, 뭐 내가 컴퓨터니 게임이든 다른 것들. 뭘 하냐 시작을 해갖고 그게 전 중요하다고 생각을 그래요? 해요. 예. 그래서 저는 항상 홈워크 그리고 복습 가능하면은 예습은 근데 나중에 일이고 적어도 복습하고 홈워크는 꼭 해야 된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그냥 습관을 들여놨습니다. 그래서 네. 저희 딱 갔다 오면은 일단은 숙제가 30분이 걸리든 2시간 걸리든 일단 숙제는 홈워크를 하고. 끝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딴짓을 해요. 집에 오자마자 집에 오자마자. 공부 잘하나요? 공부는 모르겠어요. 두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두고 봐야 될 것 네네. 같은데 아직 네. 어려서. 근데 이제 적어도 저는 이제 그 습관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예. 그래서 학교에서는 열심히 듣고 쓰고 네. 집에 와서는 그걸 다 까먹기 전에 그리고 내 책임이 난 먼저 학교 거를 연장이잖아요. 집에서도 홈워크까지 적어도 끝내놓고 네. 딴 것을 하라. 이런 식으로 이 습관을 들여놓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네. 이때 참 그 중요한 그 혼란스러운 유혹이 밖에서 해라 나 놀자 이러잖아요. 그런 친구들 있어요. 나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러면서 고민하잖아요. 맞아요. 그때 네. 공부를 하는구나. 네, 일단 먼저 시키고 예, 그럼 예. 이제 뭐 한 5시에 그럼 저녁 먹고 그럼 또 이제 저녁 시간에는 네. 좀 시간이 여유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아이들이 보통 많은 아이들이 이 시간을 타임 매니지먼트라고 하는데 네. 타임 매니지먼트를 못 하다 못하죠. 보니까 네. 홈워크할 시간도 없고 나중에는 숙제할 시간도 없고 이제 그 공부할 시간도 없고 시험 보면은 이제 충분히 공부를 못 하기 때문에 이런 일 점수는 안 나오고 이런 일들이 많이 생겨요. 그렇죠. 딴 걸 그래서 먼저 하니까 사실 홈워크 하다가 네. 12시까지
공부한 호목하는 애들 있잖아요. 그런 아이들이 있어요. 예,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은 와갖고 한 대여섯 시간을 홈을 하고 있네. 정말 공부를 많이 하는구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실질적으로 그 중에 얼마만큼 홈워크를 했느냐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요즘은 아이들이 그러니까요. 컴퓨터 틀어놓고 홈워크도 하고, 그죠? 요즘은 네, 채팅하면서 네, 이제 네. 좀 큰 애들은 이거 전화기 옆에 놔두고 맞아요. 전화기 채팅하면서 페이스북 채팅하면서 컴퓨터 이제 웹 서핑하면서 홈워크하고 공부하고 있으니까 예. 도대체 이게 어느 게 뭘 하고 있는지를 알지 못할 때 굉장히 많거든요. 네. 맞아요. 제가 예전 생각하면은 학교 다닐 때 공부를 정말 잘하는 친구 하나 있는데 네. 공부를 안 해요. 걔는 학원도 안 다니고 따로 뭐 과외도 안 받고 학교에서 그냥 수업 시간만 하고 쉬는 시간 놀아요. 네. 예. 근데 맨날 학교에서 이렇게 시험 보면은 네. 보통 한 1등, 2등 아. 이러는 네.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 가서 이걸 잘하는 얘는 거죠. 뭐지? 근데 이런 습관이 있었던 것 같아, 걔도. 타임 매니지먼트인 예. 것 같아요. 그럼 그래서 그거를 우리 아이들도 잘 관리하면 잘 할 수 있겠네요. 네, 있죠. 예. 근데 이제 그것도 이제 습관인데 음. 이제 지금 사실 많은 분들이요. 이제 부모님 특히 답답하시는 게 우리 아이들 타임 매니지먼트를 못한다는 네, 분들이 네,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오늘 타임 매니지먼트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그래서 일단 저 한번 여쭤볼게요. 음. 항상 질문만 하셔갖고 타임 매니지먼트 하면 생각 안 나시는 게 나 타임 매니지먼트를 어떻게 하겠다. 혹시 저는 어떤 식으로 타임 매니지먼트 일단 해야 될 것 타임 같아요? 매니지먼트 그러면요. 우리 옛날에 한국에서 쓰던 동그란 시간표 생각나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네. 항상 있었잖아요. 네. 똑같이 생각해야 돼. 아 그래요? 그 생각했어요. 네. 저도 이렇게 쪼개가지고 네. 피자 쪼개듯이. 그렇죠, 네. 그렇죠. 뭐 하나요? 그 여덟 동그란 시. 거에다가. 학교 갔다 와서 공부, 네. 휴식, 네. 공부, 뭐 휴식 뭐 이렇게 되지 않나요? 그다 네. 잠자기.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게 저도 기억이 나는데 예. 한국에서 저도 이제 어렸을 때 아직도 생각이 나요. 지금 예, 생각나시는 예. 것대로 네. 주중에 해야 될 게 따로 있었고 주말에 해야 되는 게 따로 맞아요. 있었어요. 네. 그래서 동그랗게 말씀하신 대로 24시간 그려갖고 잠자는 시간 9시간 그려놓고 학교 그렇게 안 빼고 하잖아, 잘. 그렇게 안 돼. 매일 새로운 걸 붙이기만 해요. 근데 주말에는 학교가 없으니까 주말에는 이렇게 어, 해놓잖아요. 네. 거기에 문제가 하나 있어요. 아 그래요? 뭐죠? 네, 어떤 문제인가요? 내가 만약에 그럼 결론적으로 매일 똑같아요. 매일. 그렇죠, 그죠? 그렇죠. 네. 월화수목금 따로 하지 않잖아요. 어떻게 따로 하지 않잖아요. 매일 네, 똑같아요. 네. 더 큰 문제는 그거 해놓으면 뭐 하나요? 그죠? 네. 실질적으로 누가 그걸 따라하나요? 음. 그죠? 근데 가장 타임 매니지먼트의 실수는 내가 계획을 해놓은 걸 따르려고 하는 게 일단은 실수예요. 아 그래요? 오. 그래서 내가 정말 타임 매니지먼트를 해보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예. 내가 이때까지 뭘 잘못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잠시만요, 선생님. 예. 보통 계획을 먼저 세우고 여기서 맞춰서 해야 된다고 따라하잖아요. 생각하는데 네. 그렇죠. 그게 아니라고요? 그거는 옛날에 저희가 이제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음. 실질적으로 그 계획을 따라가면 괜찮아요. 따라가면 정말 말씀하신 대로 내가 공부하는 시간 몇 시간 있고 이렇게 하면은 괜찮은데 음. 아무런 생각 없이 동그랗게 그려놓고 내가 이게 2시간은 숙제해야겠다, 2시간은 뭘 해야겠다 이런 식으로 나눠져 버리니까 아.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 해야 될 거는 네. 그게 아니고요. 나를 알아야 돼요. 나를. 이거는 내가 만약에 학생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제 보고 계신 분들 중에 어머님도 그렇고 아버님도 그렇고 네. 내가 시간 4시간을 어떻게 쓰고 있느냐를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알게 되면은 공부뿐만이 아니라 나중에 비즈니스 하시는 분도 그렇고 일하시는 분들도 좀 더 효율적으로 생활할 수 있습니다. 그렇겠네요. 네. 아이들뿐만 아니라. 아이들뿐만 아니라.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동그란 거 그려셔도 되고 아니면 그냥 페이퍼에다가 시간을 쓰셔도 되고 시간을 써요. 예, 예. 네. 쓰셔도 아니면은 요즘은 뭐 아이폰도 있고 아니면은 아이팟도 있고 있잖아요. 네. 상관없어요. 내가 할 계획을 하지 말고요. 네. 앞으로 일주일 동안 매일 내가 한 거를 쓰게 하십시오. 한 거요? 네. 오, 예, 그래서 예. 일주일 정도면 돼요. 그러면은 어느 정도 내가 어떤 시간을 쓰고 있는지가. 근데 이거를 쓸 때는 정확해야 됩니다. 정확해야 된다는 게 내가 6시부터 학교 갔다 와서 6시부터 10시까지 공부를 했다고 그냥 스터디 쓰면 안 되고요. 네, 네. 내가 정말 6시부터 만약에 6시부터 6시 반까지 홈워크를 했고 그죠? 6시 반부터 7시까지 채팅을 했고 7시부터 7시 반까지 웹 브라우징을 했고 심지어는 게임을 했고 그냥 내 동생이랑 놀기도 했고 그걸 세분화해서 쓰라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내가 그때 가장 좋은 거는 실질적으로 1시간마다 한 다음에 쓰는 게 좋은데 네. 적어도 그날은 기억이 나거든요. 왜냐면 학교 갔다 와서 3, 4시에 갔다 오는데 그렇죠. 적어도 대여섯 시간은 기억이 나거든요. 그걸 정확하게 쓰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텔리를 나중에 이제 계산을 해보면은 내가 하루에 실질적으로 홈워크한 시간이 나고요.
실질적으로 페이스북 한 시간이 나오고 네. 실질적으로 채팅한 시간이 나오고 실질적으로 공부한 시간이 나와요. 통계가 이렇게 나오겠군요. 그렇겠네요. 네. 예. 그래서 그거는 자신이 그 네. 통계를 내봐야 되고 부모님과 같이 통계를 내도 대신 말씀드린 대로 이게 지금 시험을 가는 것도 아니고 이제 우리의 미래를 위하는 거니까 내 IQ 시험을 IQ 높게 하려고 치팅하지 않잖아요. 치팅해봤자 그렇죠. 그 높으면 뭐 하겠어요. 남자 네네. 자랑하려고 그건 아니니까 내가 정확하게 내가 어떤 생활을 하고 있는지 정직하게 자기를 보라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입니다. 그렇게 네. 되면은 그처럼 내가 이제 2시간 홈워크한다 했다 이 계획이 아니라 내가 홈워크 시간이 나오고요. 공부할 시간이 나와요. 근데 일주일을 그렇게 해보니까 어떤 때는 그리고 봐요. 만약에 내가 하다 보니까 수요일 날 퀴즈가 있었고 금요일 날 테스트가 있었어요. 네. 그러면은 거기다가 내가 퀴즈를 공부한 시간도 보통 화요일 날 하겠죠. 예, 예. 금요일 날 시험 있으면은 보통 목요일 날 하겠죠. 그런 다음에 그런 통계들이 다 나와요. 내가 홈워크 한 시간, 시험 공부한 시간, 퀴즈 공부한 시간, 노는 시간 다 나와요. 그러면은 내가 정말 공부한 시간이 근데 시험을 봤는데 점수가 80점을 받았어요. 근데 그러면 내가 공부한 시간 실질적으로 봐요. 네. 근데 만약에 1시간 반을 공부했더라. 진짜 내가 공부한 시간이 1시간 반이당 80점 받았으면은 그러면은 그걸로 충분하지 않구나를 느낀다면은 그 시간을 그 다음에는 조정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계획이 아니라 한 거를 내가 하고 네. 두 번째는 analyze 분석을 하고 세 번째는 그 분석한 결과에 맞춰서 내가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오. 이렇게 했을 때 실질적으로 자기가 이제 처음에 일주일은 이렇게 됐는데 나중에 두 번째는 공부한 시간이 좀 올라오고 실질적으로 반성도 되고요. 그렇게 되면 내가 또 피드백이 오는 거예요. 피드백이라는 게 내가 얼마를 공부하니까 몇 점이더라. 점수가 나오더라. 그 피드백을 가까웠고 또 어떨 때는 내가 금요일 날 시험인데 목요일 날 하루만 공부를 하니까 안 되더라 라고 한다면은 이틀 전부터 공부를 해야 된다는 것도 나오고 그래서 이것들이 물론 어린 학생들한테 좀 힘들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부모님이 같이 해주시다 보면은 아이도 이제 이 타임 매니지먼트를 도움을 주시는 거고 네. 자신도 부모님 자신도 아 이런 식으로 했으면은 되겠구나라는 걸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좀 중요한 사항이라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자기 시간을 들여다보면 앞으로의 시간을 어떻게 활용을 해서 써야겠다는 거를 본인이 직접 깨달을 수 있을 것 직접 같아요. 느낄 수 있죠. 근데 네. 이 활용법으로 네. 뭔가 이렇게 좀 달라지는 친구들을 많이 보셨어요? 이제 이 타임 매니지먼트를 얘기를 할 때 네. 이것들을 얘기를 하는데 아무래도 이거를 계속 습관적으로 하다 보면은 네. 그 습관이 되다 보면은 달라져요. 근데 이제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갔다 오면은 네. 홈워크하고 갔다 오면은 내가 한 것들을 분석하고 근데 이게 내가 분석을 한 다음에 네. 매일매일 쓰면은 좋지만은 그렇게까지는 안 하더라도 내가 만약에 네네. 분석을 했는데 해보니까 계속 좀 내가 고쳤다. 근데 고치니까 실질적인 경과가 올라갔다라고 한다면은 내가 그거를 상기했고 그런 식으로만 또 간다면은 말씀하신 공부 더 잘하고 그리고 이제 성적도 잘 받고 네.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학생. 네. 아까 근데 원장님 말씀하시면서 네. 뭐 미텀 이런 테스트 얘기하셨거든요. 네. 사실 지금 조금 어떤 파트든 좀 잘할 수 있는 팁을 주시잖아요. 네. 혹시 테스트도 뭐 많잖아요. 아까 얘기하신 퀴즈도 있고 미텀도 있고 뭐 네. 파이널도 있는데 네. 이런 것도 잘 보는 비법이 있을까요? 제가 지금 예. 지금 질문하신 거에 제가 답을 사실상 드렸어요. 시간 그래서 관리? 시간 관리와 네. 이제 그 복습 시간 예습. 관리를 하다 보면은 네. 말씀드린 대로 내 시험을 볼 때 그 처음에는 항상 실수를 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이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 선생님을 분석하라고 제가 네, 말씀을 네, 드린 네. 적이 있죠. 네. 선생님을 분석하라는 얘기는 내가 시험을 한번 봤을 때 내가 몇 점을 받았을 때 그거를 두 가지를 분석을 해요. 하나는 내가 어느 정도 시간을 써서 이 점수를 받았나 네. 이 타임 매니지먼트이고요. 또 하나는 이 선생님이 이 문제들 어디서 냈는지를 모든 사람들이 뭐 일반적으로요. 거의 모든 사람들이 선생님도 포함해서 패턴이 있어요. 자기 헤빗이 있어요. 그래서 그 헤빗을 보통 벗어나질 않습니다. 내가 한 번 시험을 그렇게 냈으면은 두 번째 시험도 챕터만 네. 다르지 비슷한 내용으로 내요. 그래서 그거를 파악을 한다면은 시간도 내가 1시간에 안 되면 2시간, 3시간을 하는 거고 내가 만약에 문제도 내가 그때는 이걸 안 봤었는데 이 문제를 보니까 어디서 나온다는 걸 안다면은 학교에서 시험 보는 거는 잘 볼 수밖에 없어요. 더 이상 시험 날이 두려운 날이 아니겠군요. 이게 모든 성공한 분들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시간 관리를 잘하니까 네. 돈같이 쓰니까 이렇게 성공할 수 있다. 네, 네. 네. 일맥상통하는 부분이군요. 네, 굉장히 같이 가는 네, 얘기죠. 네. 일단 학교 생활하면서 듣기, 쓰기, 읽기 중요하다고 하셨잖아요. 네. 읽기 얘기가 빠졌네요. 읽기 네, 얘기가. 읽기도 팁이 있어요. 네.
읽는다는 거에 가장 중요한 거는 단순히 읽는다는 게 아니고 읽고 이해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네. 이제 보통 reading comprehension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읽었을 때 어느 정도 이 내용을 이해하고 있고 어떻게 분석을 할 수 있는지를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네. 이 리딩 하는 방법도 리딩 컴프리헨션을 하는 이 자에서 올리는 방법도 있어요. 그래서 그 방법들을 제가 좀 몇 가지 저 설명을 해드릴게요. 제가 그래도 이제 그 팁들을 네. 저도 이제 적으셨군요. 써왔습니다. 네, 저도 네. 저 나름대로 이제 리서치를 해서 네. 어떻게 하면은 학생들이 좀 더 효율적으로 같은 책을 읽어도 더 이해를 잘하고 네. 할 수 있게 제가 이제 방법을 좀 알려드릴게요. 좋습니다. 네. 첫 번째는 네. 이제 이건 벤자민 프랭클린이 한 얘기예요. 이제 유명한 사람이죠. 벤자민 프랭클린이 한 말이 그러니까 뭐라 그랬냐면은 never read a book without a pen in your hand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책을 읽을 때는 네. 항상 절대 옆에다가 손에다가 이 펜을 갖지 않고는 읽지 말라고 했어요. 쓰면서 읽나요? 그것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예. 뭐든지 저희가 이제 문제는 이제 미국 같은 경우 이제 공립 학교를 다니다 보면은 예. 이제 고등학교까지 보통 이제 학교에서 책을 봤잖아요. 예, 그러니까 예. 책에다가 못 쓰게 해요. 음. 근데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랬어요. 이제 옛날에 제 생각을 해보면은 저는 책이 굉장히 더러웠어요. 노트도 굉장히 더러웠어요. 예. 잘안 쓰시는 그건 아니시죠. 하도 이제 뭘 거기다 써가지고. 공부를 하시느라고. 근데 요즘 아이들은 이제 뭐 책도 킨들로 있고, 그죠? 이제 예. 뭐든지 그냥 이제 태블릿도 있든지 예. 아니면 책도 그냥 깨끗해요. 깨끗해요. 네. 근데 네. 이거는 안 좋다고 저는 보고 아. 이제 많은 전문가들이 네. 안 좋다. 정말 컴프리hension을 높이기 위해서는 안 좋다고 봐요. 그냥 단순히 리저로 읽는 책 있죠. 뭐 네. 논픽션, 뭐 픽션이라든지 그냥 재미로 읽는 책들은 그냥 뭐 읽을 수 있지만은 내가 이거를 공부를 해야 되고 좀 더 이해를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절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때부터는 도대체 펜 갖고 뭐 하느냐? 내가 중요한 것들이 있으면은 언더라인을 하든지 네. 내가 뭐 이제 중요한 거에서 언더라인도 하고 하이라이트도 하고 거기다가 뭐 쓰고 싶으면 내가 커먼트도 쓰고 이런 식으로 인터랙션을 하는 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읽는 거하고 네. 그거 좀 실제로 내가 써가면서 읽었을 때는 다르다는 겁니다. 그리고 근데 또 하나는 그렇다면 무조건 읽으면서 하나하나 이거 줄다 이거 중요해 보일 거 다 하다 보면은 네. 이제 너무 많아져서 실제로 그것도 읽을 때 만약에 내가 중요하다는 걸 줄을 치더라도 아니면 동그라미를 치더라도 적어도 한 패러그래프든지 한 섹션을 읽고 난 다음에 이제 하라고 해요. 이제 그 이유는 처음에 딱 읽었을 때 굉장히 중요해 보이는데 실질적으로 한 패러그래프나 아니면 한 문장을 다 읽었을 때 중요한 게 다른 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보기에 중요한 포인트들, 중요한 키워드들, 중요한 빔, 주제 같은 거 이런 네. 것들을 이제 밑줄 거기다가 치고. 밑줄 치고 동그라미 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군요. 네. 한 번 읽은 책을 일반적으로 다시 읽으려면 힘들잖아요. 예. 근데 이제 그런 것들만 나중에 읽어도 되도록 만약에 필요할 때. 속독할 수 있게. 그렇네요. 네. 좋은 방법이네요. 대신에 학교에서 받아온 책에다가 언더라인 그건 하시면 안 못하죠. 됩니다. 네, 학교에다 그건 책을 절대 안 다시 되고. 돌려주기 때문에 네, 자기 네. 책들은 자기 책들을 그렇게 하라는 거죠. 네. 그렇군요. 오늘부터 책 읽을 때 꼭 이렇게 펜을 들고 저도 모르게 오, 펜이 들려있네요. 오늘 좋은 네. 팁입니다. 그러니까요. 정말 좋은 팁이네요. 네, 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네. 이제 보통 책 읽을 때 어떻게 읽으세요? 이렇게 읽으시죠? 예. 근데 이제 보통 이제 또 많은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게 예. 특히 어릴 때 같은 경우에 이 책 읽는 것들을 읽을 때 책을 읽을 때 크게 읽으라 그래요. 소리 소리 내서. 네, 소리 내서. 그래서 그 습관이 예. 어릴 땐 해요. 정말 이제 아이들이 이제 뭐 정말 6살, 7살 때 책 읽기 시작할 때는 그렇게 예. 시키잖아요. 네. 근데 좀 이따가 안 해요. 안 하죠. 네. 근데 장단점이 있어요. 안 하게 되면은 빨리 읽어요. 그렇겠죠. 좀 늦어요. 네, 그리고 또 네. 힘들어요. 그래서 많이 못 읽게 돼요. 예. 근데 책을 내가 그냥 읽었을 때는 네. 어떤 경우냐면 그냥 읽다가 실질적으로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전 한 페이지 다 읽었는데 그냥 조금 피곤하거나 이러다가 그냥 읽다가는 그 다음 페이지 나가서 그 전 페이지가 하나도 생각 안 날 때도 있어요. 실질적으로 그냥 눈으로 읽는데 실질적으로 레지스터는 안 되는 거예요. 네. 네, 네. 근데 이제 크게 이제 읽게 되면은 내가 읽으면서 듣기도 하거든요. 예. 그게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해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눈으로만 읽는 게 아니라 눈에 읽으면서 이제 듣는다는 거 그것도 굉장히 그렇군요.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부분들 책이 굉장히 길고 말씀드린 대로 그냥 리저로 읽는 책이라면은 그냥 이제 뭐 읽어도 되겠지만은 그 중에서도 중요하고 내가 기억하고 싶다라는 거는 내가 이제
read out loud 하면은 네. 나중에 그 부분은 더 기억을 한다고 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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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그 학교에서 검증이 된 그런 얘기잖아요. 네, 예, 아무래도 전문가들이 이제 얘기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네. 예, 이것들은 다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제 어떤 학생들은 물론 이제 그냥 눈으로 빨리 읽고 같고 어떤 경우에는 아예 그냥 그 뭐라 그러나요? 속독이라고 속독. 하나? 예, 예, 속독도 빨리 읽는 이제 방법. 네, 근데 예. 속독을 했을 때 사실상 큰 픽처들은 아는데 디테일들은 모르고 가는 경우도 있어서 네, 어떤 네. 면에서 이렇게 천천히 가는 것도 꼭 나쁘진 않다고 봅니다. 그렇네요. 자, 오늘 뭐 정말 좋은 팁들을 많이 네. 배우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자, 오늘도 저희가 교육 전문가시죠. 아이비드림의 이정성 원장님 모시고요. 아이들 공부하는 데 있어서 정말 잘할 수 있는 방법들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뭐 학교에서 성적이 좋다고 해서 네. 그게 성공을 보장한다고 말할 수가 없잖아요. 그럼요. 예, 예.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행복은 선순위 아니기 때문에. 네. 근데 어른들이 공부해라 하시는 게 예. 미리 인생을 사셨던 어르신들이 그래야 조금 선택의 폭이 넓어지니까 그럼요. 이렇게 체근하시는 거라고 네. 생각해요. 사실 자식들 잘 되라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잘 되라고 표현하는 어떤 사랑의 한 방법이거든요. 네. 그래서 학생들 거기에서 좀 서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네. 자, 오늘 저희 K-타운 투게더 혹시 못 보신 분들도 계실 거고 네. 조금 놓친 부분이 있다 하시면은요. 또 저희 웹페이지 hnstv.com을 들어오시면은요. 다시 보기를 통해서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홈페이지에서 네. 생방송으로 홈페이지에서 시청하실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잊지 됐죠. 마시고요. 예, 예. 저희는 오늘 준비한 시선 여기까지고요. 네. 내일 저녁 8시 15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